안녕하세요. 운영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층 강화 기반 속도 제어 기술 연구에 대해 발표할 강민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현 주소와 그 구성 요소를, 문제 구성에서는 속도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층 강학습 알고리즘 설명과 학습 결과 확인을 위한 플로우 시뮬레이터 기반 환경 구성, 실험 결과 및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자동차기술협회인 SA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를 얼마나 제어하는지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의 정도를 비자동화인 0단계에서 완전 자동화인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흔히 알려진 크루즈 모드 기술은 1단계이며 현재는 주차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2단계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단계는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부 운전 모드에서 시스템이 차량 제어를 대부분 수행하며 많은 기업들이 3단계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운전자의 인식과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5단계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3요소인 인식기술과 판단기술, 제어기술이 완벽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강화학습을 활용하여 판단기술과 제어기술을 통제하였습니다. 도로에서 학습된 차량의 주행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강학습을 위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인 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층 강학습 알고리즘인 DDPG와 PPO의 성능 비교를 통해 자율주행 시 최적의 속도 제어 성능을 발휘하는 알고리즘을 특정하고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강학습 모델은 Markov Decision Process, 즉 MDP에 의해 구성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MDP는 environment와 agent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observation은 agent가 관찰하는 environment의 상태입니다. 액션은 observation과 리워드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폴리시에 따라 내린 결정입니다. 강학습이 보상에 의한 학습인 만큼 리워드는 행동에 대한 점수를 environment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워드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에이전트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변함을 의미합니다. 저희 실험에서의 Markov Decision Process 모델링은 오른쪽 그림처럼 속도 제어에 관여하며 observation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여 부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안전이 우선이기에 safe action이 가장 우선순위로 동작하게 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environment가 전달하는 정보는 주변 자동차의 속도나 위치와 같은 정보이고 에이전트는 학습시키고자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에이전트 액션은 velocity로 설정하면 user experience를 저하시키므로 엑셀과 디셀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학습 목표는 토탈 리워드가 최대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트 액션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앞서 언급한 심층 강학습 알고리즘 PPO와 DDPG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environment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에이전트의 policy를 결정하는 Actor-Critic Method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PPO의 경우 에이전트 행동을 결정하는 액터의 타겟 네트워크와 학습에 사용되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만이 존재하여 Deep Neural Network를 이용하여 Function Approximation을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클리핑 기법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극단적인 액션에 로어 바운드를 부여하여 학습의 완전성을 높이고 연산 속도를 올렸습니다. 가장 큰 PPO만의 특징은 액션의 결정에 사용되는 폴리시의 학습이 성능 향상 보장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DDPG는 PPO와 달리 성능 향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디터미니스틱한 액션의 선택으로 에이전트의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여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의 비중을 노이즈를 통해 적절하게 맞추어야 학습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PPO와 달리 에이전트에게 액터와 크리틱 모두 타겟 밸류 네트워크와 타겟 폴리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액터는 리플레이 버퍼로부터 샘플링된 observation, 액션, 리워드, 넥스트 스테이트가 학습에 사용되며 두 가지 타겟 네트워크를 모두 학습시켜야 하므로 완벽히 학습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학습이 된다면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델링을 적용한 후 실험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environment는 원형도로 구조로서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운행 중임을 가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간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막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차량의 대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대신 도로의 총 길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학습에서는 220m에서 270m의 구간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결과 비교를 위해서 앞으로 시연할 시뮬레이션에서는 260m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차량의 평균 속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군을 위한 비자율주행 자동차만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자동차 22대로 다소 혼잡한 도로 상황을 구성하였고 차량이 go and stop을 반복하는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화 환경은 싱글 에이전트 상황을 가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로 바꾸었고 모든 비자율주행 자동차는 속도와 주변 차량 간의 거리에 맞는 가속도를 선택하는 IDM 컨트롤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가능한 한 많은 상황을 반영하고 사람과 유사한 주행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에이전트의 경우 사진에서 빨간색이 자율주행 자동차이며 에이전트가 탐지한 선두 차량의 색은 민트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속적인 가속도 값인 액션을 자신이 가진 폴리시를 기반으로 선택합니다. Partial Observable Environment로 구성하여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가 가진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오직 탐지된 선두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값만을 받습니다. 액션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리워드는 전체 차량의 평균 속도값과 자신의 극적인 가속을 막기 위한 페널티의 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균 속도의 20을 나눈 이유는 시뮬레이션에서 평균 속도가 도로 구조 내에서 4에서 5m/s가 나오고 가속도의 값이 0.05m/s 제곱 이내에서 나타나므로 리워드와 페널티 간의 반영비를 5대1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행동 결정 간격인 타임스텝은 0.1초, 원형도로 길이는 260m로 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비자율주행 자동차 22대로만 구성된 환경에서 차량의 평균 속도는 4.22m/s로 나타났고 차량끼리 액셀러레이션과 디셀러레이션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학습이 적용된 모형에서는 보통적으로 차량의 이동 형태를 초기에 구성하기 위해 웜업 타임을 75초를 설정하였습니다. PPO 알고리즘을 적용한 환경에서는 웜업 타임 이후 불안한 운전 모습을 보여주어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주행 속도는 4.67m/s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비자율주행 자동차만 존재하는 환경 대비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DDPG 알고리즘을 적용한 환경의 경우 PPO와는 달리 완전한 주행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PO 대비 평균 속도가 약 2.5% 높았고 평균 주행 속도도 4.78m/s로 다른 비교군 대비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자율주행 환경과 비교하여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강화학습이 속도 제어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강학습을 적용한 모습과 적용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입니다. 가장 좌측의 영상이 비자율주행 자동차로만 구성된 환경이며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PPO와 DDPG를 적용한 환경은 웨이브 없이 모든 차량 간격을 유지하며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층 강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각 알고리즘별 평균 속도와 토탈 리워드의 정량적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PPO와 DDPG 모두 토탈 리워드가 수렴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PO의 경우 평균 속도 4.67m/s, 평균 토탈 리워드 값은 2360에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DDPG는 평균 속도 4.78m/s, 평균 토탈 리워드 2410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DDPG가 PPO보다 뛰어난 속도 제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층 강화 학습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속도 제어 시스템으로 적용했을 때 혼잡한 도로 환경에서 평균 속도가 약 13%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에 적용할 경우 심층 강화학습 기반 속도 제어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감속과 가속의 명령이 줄어들어 우수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차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차량의 평균 속도 증가로 교통 정체 완화와 자원 소모량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에 사용된 프레임워크와 사진의 출처이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형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심층 강학습 기반 속도 제어 기술 연구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